이 세상에는 한 번 심기만 하면 3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심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비료나 약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수확한 열매는 냉장 보관 없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며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놀랍게도 이 나무는 옛날 한국 시골 마당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진주 외곽 시골 마을에 살던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외할머니가 키보다도 훨씬 큰 나무 옆에 서 있었고 가지마다 동그란 열매들이 별처럼 빼곡히 달려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한 해 내내 먹여 살렸단다.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심었던 타마릴로란 나무야. 그 이름은 생소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나 좋은 나무였다면 왜 지금은 아무도 심지 않는 걸까? 왜 시장에서도 본 적이 없는 걸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잊혀진 과일, 타마릴로, 토마토보다 뛰어났던 그 나무는 왜 한국에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심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30년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라니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런 나무가 실제로 존재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낡은 공책에는 타마릴로 재배 기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해마다 수확량과 요리 방법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한 번 심으면 다시 심지 않아도 돼. 봄마다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가 가지마다 달려 껍질을 벗겨 말려두면 겨울까지 먹을 수 있었지. 그 말 그대로 할머니는 타마릴로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열매는 생으로 먹기도 했지만 말려서 보관하거나 잼으로 만들어 두기도 했고 양념장에 넣어 고기 요리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냉장고도 귀하던 시절 상온에서 몇 달을 보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땐 냉장고가 없었잖니.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했단다. 그런데 그렇게 실용적인 나무가 왜 지금은 사라진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은 아무도 안 심어? 다시 심으면 안 돼?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선 씨앗도 보기 힘들어졌어. 마트에도 안 팔고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렸지. 누가 그러더라. 요즘엔 그런 나무 필요 없다고.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밀려난 역사를 기억해내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타마릴로는 그렇게 한국 땅에서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 없어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 조용한 억압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할머니의 câu nói cuối cùng cứ mãi văng vẳng trong đầu tôi. 사람들이 잊어버렸지. Nhưng con người thật sự chỉ quên đi những thứ không cần thiết sao? Hay có những điều bị buộc phải quên đi mà không ai nhận ra? 타마릴로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에 약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맛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너무 오래 살고 너무 많이 맺고 너무 자립적인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농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씨앗을 사야 하고 비료와 약을 써야 하며 일정한 시기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작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한 번 심으면 20년, 30년 동안 열매를 주는 나무는 환영받기 어려웠습니다. 매년 씨앗을 사지 않아도 되는 작물은 종자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비료를 거의 쓰지 않는 작물은 농약회사에 관심 바뀝니다. 집에서 직접 길러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과일은 대형마트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타마릴로는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고 경고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홍보되지 않았고 팔리지 않았고 가르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억압이지만 소리 없는 억압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적도 없고 반대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선택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착각해왔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자연스럽게 심고 먹던 나무가 불과 한 세대 만에 기억에서 사라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마릴로는 실패한 작물이 아니라 너무 독립적이었던 작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로 타마릴로는 토마토보다 불필요한 나무였을까요? 아니면 비교조차 해보지 못한 채 밀려난 존재였을까요? 그 답은 두 작물을 나란히 놓고 바라볼 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토마토와 타마릴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외형만 봐도 타마릴로는 타원형의 매끄러운 껍질을 가진 과일이고 토마토는 둥글고 얇은 껍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안에 담긴 시간에 있습니다. 토마토는 매년 봄에 씨를 뿌려 모종을 키우고 초여름에 옮겨 심어야 합니다. 물을 자주 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약을 뿌려야 하며 수확 시기가 지나면 그대로 시들어 버립니다. 다시 내년을 준비해야 하죠. 마치 1년짜리 약속처럼 말입니다. 반면 타마릴로는 한 번만 제대로 심어두면 2년 차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 3년 차에는 본격적인 수확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20년 이상 매해 계절에 따라 열매를 제공합니다. 특히 따뜻한 지역에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거의 연중 수확도 가능합니다. 보관성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토마토는 수확 후일 2주면 쉽게 무르거나 상하지만 타마릴로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서늘한 곳에 두면 몇 달 동안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말리거나 잼으로 만들어두면 6개월 이상도 유지되죠. 수확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토마토 한 포기는 1년에 평균 5kg 정도 수확이 가능하지만 타마릴로는 한 그루에서 해마다 20kg 이상, 많게는 50kg 가까이도 열매를 맺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새로 심을 필요가 없으니 노동력과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토마토만 선택해왔을까요? 익숙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익은 것, 손에 익은 것만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타마릴로는 낯설지만 낯설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한 것의 그림자에서 가려져 있던 진짜 가능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낯선 과일을 통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식물은 정말 이 하나뿐이었을까요? 타마릴로만이 그런 운명을 겪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한때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식물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직접 본 적은 드문 그런 이름들 말입니다. 할머니는 타마릴로뿐 아니라 다양한 나무를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집 담장 너머에는 다레넝쿨이 여름이면 초록 그늘을 드리웠고 마당 한켠에는 꾸지뽕나무가 작은 열매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산딸기, 오디, 청미래덩굴 같은 열매들도 집 근처 어디서든 손에 잡혔습니다. 이런 작물들은 특별한 관리 없이도 해마다 열매를 주었고 약초나 간식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굳이 씨를 사지 않아도 가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아도 조용히 계절을 따르며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식물들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왜일까요? 도시화와 함께 마당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빌라가 일상 공간이 되면서 텃밭도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에는 수입 과일이 넘쳐나고 마트에서는 깔끔하게 포장된 농산물이 당연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손끝에서 이 식물들은 빠져나갔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은 단지 낡았다는 이유로 혹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체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졌던 건 아닐까요? 타마릴로의 이야기는 단지 하나의 열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방식, 잊혀진 생태, 그리고 잊힌 자립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식물들을 우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심는다면 우리 삶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런 나무를 심는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타마릴로는 생각보다 한국의 기후와 잘 맞는 작물입니다. 따뜻한 지역인 제주도, 전남 해안, 경남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큰 화분이나 온실을 활용하면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얼지만 않도록 관리하면 20년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나 시골에서 자급자족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해에는 정기적인 물주기만 신경 쓰면 되고 이후부터는 자연 강수량만으로도 잘 자랍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어서 별도의 농약 없이도 건강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높고 보관 기간도 길기 때문에 별다른 냉장 설비 없이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마릴로는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마당 한켠에 이 나무를 키운다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통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매를 따고 직접 잼이나 소스를 만들며 생명의 순환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나 노인복지시설, 학교 텃밭에서도 이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년 씨앗을 사지 않아도 되고 관리에 많은 힘이 들지 않아 자연농이나 친환경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이미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살아남은 이 나무가 이제 다시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작은 마당 한켠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그루가 다음 세대를 위한 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마릴로를 다시 삶에 들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용기를 내어 한번 심어보자고 결심한 다음엔 구체적인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우선 씨앗이나 묘목은 일반 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온라인 희귀종자 판매처나 자연농법 전문 쇼핑몰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소량 재배에 도전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묘목을 택배로 보내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봄입니다. 일조량이 많은 곳이 이상적이며 바람이 강하지 않은 양지 바른 장소가 좋습니다.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충분하고 굳이 특별한 비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초기에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1년간은 꾸준한 물주기와 약간의 가지치기를 해주면 이후부터는 거의 손이 가지 않습니다. 2년 차부터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3년 차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시에는 과일이 충분히 익고 손으로 살짝 만졌을 때 말랑한 느낌이 들면 가장 맛있습니다. 보관도 간편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유지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더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잼이나 조림, 말림 등 다양한 가공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열매를 맺고 해마다 조금씩 더 굵은 줄기를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재배를 넘어서 삶의 주기를 함께하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작은 결심, 그리고 그 첫 삽입니다. 그 첫 삽을 떠올리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정을 통해 하나의 잊힌 나무, 타마릴로를 중심으로 많은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지 한 그루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비와 재구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또 무엇을 잃어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타마릴로는 토마토보다 풍성했고 더 오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었으며 손이 덜 가면서도 더 많은 열매를 안겨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독립적이었고 너무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매년 사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밀려났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조차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존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잊힌 이름을 다시 부르고 사라진 씨앗을 다시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 추억을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자립적이고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물론 타마릴로 하나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한 그루를 심고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함께 키우며 이야기를 전한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이 나무를 심어 정을 붙이고 손자 손녀에게 열매를 따게 해주고 이웃과 나누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변화 아닐까요? 자립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이어주는 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던 느린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하나의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힌 과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바꿀지도 모를 존재, 그것을 다시 기억해낸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작은 화분, 한 줌의 흙, 그리고 조용한 결심,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